가짜 내추럴 낮은 체지방 대조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논현동 사는 최은총이고요. 저는 정창용이라고 하고요. 나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는 39이고요. 저는 22살. 운동 경력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헬스 10년 차. 운동 경력은 1년 반 정도 됐고. 신체 스펙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는 178, 몸무게는 현재 73kg고요. 체지방은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키는 175에 체중은 지금 65kg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지방도 5에서 6% 정도 지금 반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낮은 체지방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낮은 체지방을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대회를 나갔었는데요. 다이어트가 너무 부족한 상태로 나가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감이 커갖고 다이어트를 좀 더 하고 시즌을 마치자 생각을 해서 대회 끝나고도 그냥 계속 식단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바디 프로필 준비를 앞두고 있어서 식단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계기로 참여를 결심해 주셨나요? 이번에 저도 가짜 내추럴을 보면서 선수들이 이제 나갔을 때 대회 시즌에 남성 호르몬이 확실히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도 그런 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체지방 낮은 선수를 찾는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지금 조준님이 대조군을 구하고 있다, 너도 한번 지원을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체지방도 낮고 내가 잘하면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 몇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래도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원래가 8이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내려왔다 치면은 그래도 한 5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은 제가 구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몸으로 좀 체감이 돼가지고 한 3에서 4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일단 올라가서 혈액 검사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의혹을 받는 내추럴 선수들에게 증명의 기회를 주자는 가짜 내추럴 시리즈의 처음 기획과는 달리 참가자분들의 호르몬 수치로 인한 수많은 논란이 생겨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남성 호르몬 수치가 꽤나 낮게 측정되면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조언을 구하고 자료를 찾아봤으나 수많은 논문과 자료들 중에서도 보디빌딩, 특히나 내추럴 보디빌딩에 관련된 자료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개중에 확인된 자료마저도 절대적인 표본의 숫자와 신빙성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연령별, 체지방별, 남성 호르몬 및 네온비계 호르몬 수치의 대조군을 만들기 위해 섭외 및 참가 신청을 받고 촬영을 진행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시즌과는 거리가 먼 시점이다 보니 낮은 체지방률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지원이 부족했으나 감사하게도 최은총, 정창용 두 분의 도움으로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약물 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두 분의 혈액 검사 과정과 그 결과를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여해주신 최은총 선수님은 총총이라는 예명으로 현재 유튜브 채널 운영 및 IFBB 프로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 타임라인 및 의혹을 확인했을 때 굉장히 클리어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가지 검사 결과를 업로드해오신 만큼 대조군으로서 적합하다 판단, 대조군으로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해주신 정창용님은 현재 바디 프로필을 준비 중인 대학생으로서 몸의 형태나 타임라인을 봤을 때 의혹이 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았고, 웨이트 트레이닝과는 접점이 적은 만큼 대조군으로서 적합하다 판단, 낮은 체지방 대조군으로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저희는 각 참가자분들과 함께 병원으로 올라가 혈액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낮은 체지방 비교군으로 혈액 검사 진행을 하면 되는데 FSH, LH, 에스트라디올, 프로락틴, 남성 호르몬, IGF-1 이렇게 6가지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통풍도 검사할 수 있나요? 요산 수치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근데 잘 알고 있지 않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밖에서 검사하실게요. 네. 최원충님과 정창용님의 혈액 검사를 위해 잠시 진료실에 들러 각자 추가하고 싶은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혈액 검사를 마쳤습니다. 두 분의 체열을 마치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잠시 1층 카페로 이동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저희가 혈액 검사 진행하고 나왔는데 소감이 어떠실까요? 피를 안 아프게 잘 빼주신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빼봐갖고 이제 바늘에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안 아프게 잘 해주신 것 같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체지방이 낮은 상태에서 좀 오랜만에 재보는 거기 때문에 높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처음으로 제가 이런 거를 해봐가지고 되게 뜻깊은 경험인 것 같고, 결과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출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이 콘텐츠에 대해서 뭔가 내추럴 선수로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내추럴 보디빌딩 관련해서 좀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시청자분들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이 날이 갈수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젊은 친구들이 내추럴 선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많이 대회에 참가하고 많은 선수들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린 친구들이 또 몸이 또 좋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진짜 몸이 좋다 이렇게 막 응원과 격려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그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데이터가 없으니까. 왜냐면 저희 때만 해도
운동에 대한 이런 지식이나 정보, 식단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동을 한 거였기 때문에 좀 그때랑 환경이 많이 다른 것도 있고, 젊은 친구들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레슨도 받고 어떤 좋은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또 너무 급속도로 좋아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렇게 빨리 몸이 좋아질 수가 있을까라는, 저희도 해보지 못한 영역이니까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가짜 내추럴을 주님이 해주면서 어느 정도 해소도 되고 내추럴 보디빌딩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의심과 이런 칭찬과 격려는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너무 의심을 안 해도 사실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너무 그냥 다 믿어주고 칭찬만 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내추럴 선수들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비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점점 더 헬스장 가는 것도 귀찮아지는 그런 계절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을 가면은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 같은 게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헬스만큼 스트레스를 풀기 좋은 운동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직관적으로 몸에 변화가 나오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헬스 하시는 분들 응원하고,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운동 경력 늘릴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혹시나 페이크 내추럴들에 대해서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페이크 내추럴을 진짜로 정말로 너무 혐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이 내추럴 시장 자체를 그 사람 몇 명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 한두 명이 적발이 되는 과정에서 점점 저 내추럴에 대한 선수에 대한 믿음이 많이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이런 내추럴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을 때 그런 분들 때문에 의심을 받고 더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없었다 하면은 이런 의심도 사실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약물을 쓰고 내추럴대에 나오고 또 적발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추럴이 잘 될 수 있는 문화를 망치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또 혈액 검사 결과 확인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시면서 오늘 인사 나누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며칠간의 기다림 끝에 최은총님, 정창용님 두 분의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최은총 선수님의 혈액검사의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체지방별 대조군에 정해주신 최은총 형님의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확인하러 가려고 하는데 기분 어떠십니까? 지금 체지방이 제가 어제 재보니까 한 6%대 나오더라고요. 6%대 또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하네요.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올라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형님, 남성호는 원래 되게 높으신데 그러니까. 0점대 나오는 거 아니에요? 0점대 아니에요. 0점대 어때요? 근데 나올 수도 있죠. 뭐 내가 네. 다이어트가 많이 됐다고 하면 또 어쩔지 모르는 거니까. 그쵸. 근데 0점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나온 적이 없어. 지금 근데 칼로리도 계속 제한하고 있는 거죠? 한 2,000 정도? 4끼 먹으면서 딱 그렇게 하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권장대사보다 훨씬 낮게 낮게 드시는 먹는 거죠. 가시죠. 조금은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 저희는 수속을 마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고, 드디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대조군으로 참여해주신 최은총 형님 검사 결과가 현총님은 이틀 전에 뭐야? 어떻게 났어요? 남성 호르몬 8점입니다. 와, 남성호르몬 8.14라고요? 네, 엄청 높네요. 왜 이래? 왜 계속 팔라? 그러게요. 진짜 왜 그러지? 부러운데요? 네.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대회에 좀 체지방이 있을 때도 제가 팔이 나고 다이어트를 하면 좀 떨어지거든요, 원래 그쵸. 남성호르몬이. 근데 어떻게 계속 팔이 나? 8.14가 나와버렸네? 요산 수치는 네. 걱정하시는 아. 건 뭐 전혀. 좀 많이 나아지긴 했거든요. 이제 SHBG라는 거, 이건 왜 놓냐면 네.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을 SHBG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운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요 수치로 나오고 붙어있으면 요 수치로 나오고.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얘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 안에도 얘가 이제 돌아다니고 같이 결합해서 돌아다니는 애들도 다른 뭐 문제 되는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왜 계속 팔 나오지? 나는 팔 만든 비결이 내가 나중에 공개를 할게. 어떻게 됐어요? 내 채널에서. 오케이. 아, 근데 진짜 대단한데요? 이제 곧 있으면 부록의 나이시잖아요. 아니 2년 더 있어요. 내년에도 30%야. 그거 만으로 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좀 높아지는 경우도 있네요. 거의 뭐 희귀하다고 희귀하네요.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제가 주변에 보면은 김효경님도 그렇고 나이가 있으신데도 좀 높게 나오신 분들 네.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세상엔 훨씬 많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럴 수 있죠. 공룡이었다 나도.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최은총님의 혈액검사의 결과는 FSH 4.3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LH 5.7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에스트라디올 24.1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프로락틴은 6.56으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IGF-1은 154.0으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SHBG는 59.01로 조금은 높은 수치가, 가장 논란이 많은 남성 호르몬은 8.14로
꽤나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최은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저희는 카페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네, 아무튼 드디어 이제 호르몬 검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이렇게 또 나올까? 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또 이렇게 나와버려갖고 제가 공룡이지 않았나. 사실상 마흔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록의 나이신데 부록의 나이신데는 아니고 부록의 나이 될 건데 매년 제가 39살로 살고 있긴 하거든요. 3년째. 그래서 만나이 연나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혹시 지금 남성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으신 말 좀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은 체지방이 떨어지면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이제 알고 있었고 2년 전에 쟀을 때 조금씩은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번에 체지방이 많이 높은 상태는 아니긴 했지만 10% 정도는 됐었거든요. 그때도 팔이 나왔고 그 다음에 쟀을 때 한 7, 8% 됐을 때 또 이제 팔이 나왔고 10%라고 뜨긴 했지만 한 5% 정도 되는 체감상 느끼는 상태인데 또 남성 호르몬이 팔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놀랐고 요번에 제가 시즌 때 한 비법들이 좀 있어서 그걸 제 채널에서 부록의 나이에도 남성 호르몬 팔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좋은 거 들어간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하는 방법은 8점대가 나온 방법이 저도 궁금하긴 진짜 궁금한데 대조공 검사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내추럴 보디빌딩에 오랫동안 이쪽에 몸을 담고 계셨던 한 명의 선수로서 아니면 내추럴 보디빌딩에 관련된 크리에이터로서 컨텐츠에 관련된 것도 좋고 아니면 내추럴 보디빌딩에 관련된 것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도 좋거든요. 혹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내추럴 보디빌딩을 지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내추럴로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은 저 같은 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추럴 보디빌딩은 결국은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 몸의 신체적인 활동이나 이런 구성들이 정말 더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정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내추럴 보디빌딩이 결국 지향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몸을 망치거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내추럴로 원하시는 몸 또 그리고 건강한 육체, 정신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추럴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화이팅이고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지방별 대조군 참여자 최은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은 체지방 대조군에 참여해주신 최은총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창룡님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몇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번에 3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그래서 3까지는 아닐 것 같고 4에서 5 정도 나오지 않을까. 4에서 5 정도? 근데 확실히 제가 궁금한 거는 좀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남성성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좀 빠진다거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아, 근데 그거는 확실히 받은. 확실히 있는 거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조금 이따가 확인 한번 해보시죠. 막간을 이용해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은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검사했는데 뭐 좋지는 않네요 사실. 0.4층이요. 이거는 뭐 FSH, LH도 좀 낮고 남성호르몬은 너무 낮은 상태입니다. 더 많이 났죠. 네, 대조군 오늘 오신 거고 약물 사용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네. 뭐 이때 또 뭐 준비하면서 무리하게 뭐 식단이나 이런 걸 하셨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창용님의 혈액검사 결과는 FSH 2.9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LH 1.3으로 조금은 낮은 수치가, IGF-1은 177.0으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에스트라디올은 11.5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코르티솔은 19.9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프로락틴은 20.06으로 정상 범위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가장 논란이 많은 남성 호르몬은 0.47로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상 외에 충격적인 결과로 인해 정창용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의사 선생님과 조금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그 외에 지금 다른 호르몬들 프로락틴도 조금 높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안 하시고 있으면 지금 다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검사를. 그러면 오늘 일단은 다이어트가 끝난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 그 다이어트랑 남성 호르몬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논문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나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이 코티졸 호르몬도 그래서 이것도 같이 다 넣었거든요. 네네. 코티졸 스트레스 뭐 호르몬 같은 것도 사실 정상 레벨이고 10점대까지 내려갔다. 이거는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은 오늘 그러면 추가적으로 혈액 검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확인 후 저희는 다시 한번 재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논문에 따르면 다이어트로 인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조금은 낮아질 수 있음을 확인했었고 또한 당일 이른 기상, 장거리 이동 등 여러가지 상황이 겹쳤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다이어트가 끝나고 약 2-3주가 지난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체열을 진행했습니다. 체열을 진행 후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1층 카페로 발길을 옮겼는데요.
조금은 예상 외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좀 있으실까요? 그냥 너무 당황스럽고 제 생각치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고 걱정받고. 그렇죠. 아무래도 수치가 이렇게 낮게 나오면 좀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어쨌건 다이어트가 끝난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딜레이를 해서 이 검사 결과까지 넣어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움을 주려고 나오셨다가 욕을 먹게 될 것 같아갖고. 이 정도는 제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거면 혹시 전반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게 사실상 저희도 지금 다른 참가자분들도 이런 수치가 나온 경우가 좀 있어서 무조건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데, 남성 호르몬이 가장 주된 작용 중 하나가 남성으로서의 성기능인데,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제가 전달받은 대로 말씀드릴게요. 0점대 수치는 사실상 뭐 보완이 없거나 항암 치료를 받았거나 보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보통 나오는 수치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또 확인한 논문들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통해서도 굉장히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질 수 있고 그 수치가 0점대로 떨어진 사람도 있었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달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 기준으로 그렇게까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적이 있다라는 논문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창훈님께서 내추럴임에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땐 내추럴들도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느낌으로 보게 되면 건강에 조금 전반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어찌됐건 지금 보통 4주 정도면 회복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정창용님.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이날 정창용님께서는 컨텐츠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 구미에서 오셨고, 거리가 먼 만큼 촬영을 위해 새벽 5시에 기상, 바디 프로필을 위해 운동 후 장기간 공복을 유지하신 상태로 오후 4시에 체열을 진행했습니다. 여러가지 악조건과 다이어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진행했고, 저희는 설 연휴 등 여러가지 상황이 겹쳐 평소보다는 며칠 더 기다린 후 다시 한번 정창용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네, 창훈이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이제 제가 검사 결과가 0점대가 나왔었는데 너무 낮은 수치다 보니까 좀 집에 가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댓글 여론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다른 지병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검사 결과를 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번에 그래서 바로 혈액 검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오늘 올라가서 그때가 좀 다 끝난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측정을 했던 거니까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걱정스러워 보이는 듯한 정창용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올라갔는데요.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통의 오해로 인해 촬영 당일 혈액 검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죄송스럽게도 추후 정창용님께서 확인 후에 영상통화를 통해 결과를 전달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일단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원래는 이제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온 줄 알았는데 설날이 좀 겹치면서 딜레이가 됐나 봐요. 근데 이제 기존에 다른 검사 결과지가 나온 게 있어서 결과지가 나왔다라고 이제 저희가 전달을 받았었는데 착오가 좀 있었던 부분이라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통화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당일날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건 일단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최대한 빨리 검사 결과를 좀 확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먼 길 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기다림 끝에 결과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뭐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수치가 어떻게 나오셨는지 오늘 확인해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검사 결과지 어떻게 나오셨는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이어트가 끝나고 약 3주간이 지난 정창용님의 혈액 검사의 결과는 SHBG 24.26으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프로락틴 6.84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IGF-1은 243으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코르티솔은 8.3으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FSH는 4.8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LH는 2.7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에스트라디올은 31.2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지난번 충격적이었던 남성 호르몬 수치는 3.87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3.87이네요. 아니 뭐 저번에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때 많이 낮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끝나고 바로 또 회복이 되셨네요. 네, 안 그래도 확인해보니까 좀 회복이 돼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바프 준비를 하면서 호르몬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었는데, 어찌됐건 저는 내추럴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일반인들도 낮은 체지방을 장기간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게 나온다는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는 보여준 것 같아서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렇게 회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0점대 나오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우승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예상도 못했었고 정말 0점대라는 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가 그때 제가 조준님께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그 정도면 이제 고환이 뭐 없는 수준이다,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을 경우에 나오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 말이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그냥 걱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창영님 같은 경우에는 선수도 아니고 사실 약물 사용이랑 굉장히 거리가 먼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점대가 측정되었다라는 게 사실상 저는 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빠르게 또 회복이 되면서 정말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이 자료가 굉장히 좀 유의미할 것 같긴 합니다. 조준님 말씀대로 제가 아무래도 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좀 조준님 컨텐츠에 좀 도움을 준 부분에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만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저의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보디빌더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께도 참고를 할 만한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1개월,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조준님과 이렇게 같이 컨텐츠 승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낮은 체지방 대조군 참가자 23살 정창용이었습니다. 낮은 체지방 대조군에 참여해주신 정창용님 감사합니다. 물론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된 대조군이기에 아직은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나 앞으로도 수치를 쌓아나가 조금 더 유의미한 수치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조군은 20대, 30대, 40대 카테고리별 한 분씩 총 9분의 촬영이 마무리된 상태이고 현재 촬영이 가능한 낮은 체지방 대조군 촬영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을 통해 대조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최은총, 정창용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합해 결론을 내리는 최종화가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조준이었습니다.